안녕하세요. 서가윤슬의 윤슬입니다. 오늘은 일주일 동안 읽은 이 두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요. 바로 후지 카제라는 일본 가수의 노래인 꽃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오늘 아침에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게시물에 2번이나 공유를 했어요. 하나는 뮤직비디오, 하나는 라이브 공연을 공유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이 노래만 들었는데요. 왜 이 노래에 꽂히게 됐냐면 내 안에 꽃을 찾고 피워나가자는 가사가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정원이라서 잘 가꿔야 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단기 여성 청소년 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정원을 가꾸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1시간 동안 잡초 제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잡초를 뽑아서 버리는 게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얘들도 살려고 자라나고 있는데 뽑아서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도 시키시는 거니까 잡초 제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원에 있는 꽃들이 더 잘 보이고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는 땅에 흙이 하나도 안 보이고 완전 빽빽해가지고 풀들이 무성했거든요. 잡초를 뽑아주면은 꽃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다고 해요. 다 하고 나니까 잡초들에게는 조금 미안했지만 왜 잡초를 제거해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마음에도 정원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뭘 심고 싶으세요? 저는 앵두나무나 감나무 같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도 심고 싶고 예쁜 알록달록한 꽃들도 많이 심고 싶을 것 같아요. 후지 카제의 꽃이라는 곡을 들어보시면서 한번 내 마음속에는 어떤 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가사가 되게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듣고 싶어서 공유하는 거니까 꼭 들어보세요. 그럼 일주일 동안 읽은 책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음사에서 출간했고 화가 박신양님이 쓰신 감정의 발견이라는 작가 노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이 책은 아마도 올해에 아니면 내 삶에서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읽을 책 중에 한 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 책 내용들은 제 생각에는 박신양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다가 중간중간 일기처럼 작가 노트를 작성하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그리고 있는 그림에 대한 생각들을 엿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건 삶을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화가의 그림에 대한 생각을 쓴 글이지만 삶에 대한 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읽어보면 정말 공감이 가기도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점들도 많았어요. 뻔한 말일 수 있는 문장이나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문장일 수도 있는 것들도 박신양 작가님의 삶이 묻어있는 진심을 담은 문장들이었기 때문에 전혀 뻔하지가 않고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컸습니다. 제가 밑줄을 꽤 많이 쳤는데요. 이 중에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글귀 3가지만 읽어볼게요. 다만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집중만 잃지 않으면 된다. 가끔 곁길로 빠질 때가 있어도 중심은 잃지 말자. 그러면 어느샌가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뜻과 의지는 절대 스스로 배신하지 않는다.
세상은 한계로 가득하고 나 자신은 유한할지라도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다. 최선을 다해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달라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라도 나는 매일 변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온전히 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나 자신의 선택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책임져 줄 수도 없다. 이것만은 분명하다. 절대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중에서 저는 이 말을 읽고 응원과 용기를 얻었어요. 이 부분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특히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말에 믿음이 갔어요. 그러면 두 번째도 읽어볼게요. 우리는 누구나 짐을 진다. 어쩔 수 없이. 태어나는 순간 수많은 짐이 지워진다. 아무리 덜어내도 벗어버릴 수 없는 짐들이 있다. 그렇다면 짐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것도 잘, 그리고 깊이. 다만 이런 생각들이 의미 없고 가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항상 선택은 자유라는 매우 불편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다. 왜 당나귀를 그리는가 중에서 박신영 작가님께서 당나귀 그림을 많이 그리셨는데요. 당나귀는 짐을 지우기 위해서 키우잖아요. 박신영 작가님께서는 짐을 진 당나귀를 보고 자신처럼 보였다고 해요. 짐이 무겁거나 그 짐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짐을 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예술가인 자신의 모습과 같이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예술가만 짐을 지고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 각자의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 같아요. 박신양 작가님께서는 이 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순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셨대요. 저도 제 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도 읽어볼게요.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들이 많으면 좋겠다. 해봐. 좋으면 해봐. 다만 스스로 그것이 정말 좋은 건지, 그것을 정말 사랑하는 건지, 그것만 생각해야 해. 정말 사랑하는 걸까 중에서 저는 사람은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정말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사랑하는 일을 찾고 그걸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도 되게 좋은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제가 읽은 부분도 이 부분만 읽어서는 안 되고 그 앞에 내용들도 같이 읽어야 완성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부분만 읽어서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맥락이 있는 글인데 부분만 읽으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사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이렇게 여백도 많고요. 중간중간에 그림도 있어요. 그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문장들도 짧고요. 그래서 왠지 책을 되게 빨리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책을 이렇게 쭈루룩 넘겨보면요. 실제로 글도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읽으려면 빨리 읽을 수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여백이 많아서 책을 읽을 때 제 마음에도
여백이 생기더라고요. 그 빈 공간에 문장이 주는 울림을 느낄 수가 있었고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으면서 제 삶에도 대입시켜 가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아껴가면서 본 책이고요. 정말 오랜만에 책 읽으면서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이 책을 읽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박신양 작가님께서 다음 달인 5월 10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하시거든요. 저는 내일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책도 읽고 전시 감상까지 즐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책 한 권이 더 있어요. 제 사의 벽이라는 박신양님과 철학자 김동훈 님께서 같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도 읽고 가려고 했는데 못 읽었어요. 전시 다녀와서 읽어볼 예정이고요. 전시 후기와 이 책의 리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Coming soon! 다음 책은 RHK 출판사에서 출간했고 앤디 위어가 지은 아르테미스라는 SF 소설입니다. 이 책은 달에 도시가 있다는 가정을 하고 그 달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헤쳐나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이 책은 내가 과학을 좋아하고 특히 우주과학, 화학 이런 부분에 흥미가 있다 하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2가지 정도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앤디 위어의 이 마션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도 느꼈는데요. 굉장히 작가분이 과학 지식이 많으세요. 과학적인 지식에 대한 내용들이 대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우주나 과학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맥락만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지 파악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 지식이 담긴 대사를 말할 때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소설을 읽을 때 머릿속에 이렇게 드라마가 펼쳐지거든요. 이미지가 상상이 되는데 이 2소설을 읽을 때는 머릿속에 잘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다행인 거는 마션을 읽을 때는 영화가 있어가지고 영화를 같이 볼 수 있어서 그게 보완이 됐어요. 영화의 이미지들이 나오니까 이 아르테미스는 영화가 없으니까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주인공 설정도 아쉬웠어요. 주인공 여자가 택배 전달하는 직업을 가진 여자로 나오는데요. 사실 수학 천재인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수학이나 과학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헤쳐나가요. 그 설정이 좀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주인공에 공감하거나 감정을 이입해서 읽는 편인데 주인공이 평범한 줄 알았는데 너무 똑똑해버리니까 이야기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갈등이 고조가 되잖아요. 근데 주인공 여자애가 천재니까 또 알아서 헤쳐나가겠지 하면서 긴장감이 떨어지고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마션도 비슷하거든요. 위기가 계속 일어나는데 우주 비행사가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요, 계속. 근데 우주 비행사는 천재급이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똑똑한 걸 아니까 인정하면서 보는데 아르테미스는 주인공 설정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와닿지가 않아서 주인공을 응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읽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과학을 좋아한다면 이 책을 충분히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달에 도시가 있다는 설정 자체가 되게 신박하잖아요. 이 책은 순수 오락적 재미로 읽기에는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앤디 위어 책이 이렇게 마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헤일메리 이렇게 3부작이거든요. 이게 세 번째로 나온 책이에요. 프로젝트 헤일메리가요. 이 책도 우주 관련된 SF 소설인데요. 영화로도 최근에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 영화를 못 봤어요. 책도 이만큼 밖에 못 읽었고요. 일단 상영관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일이나 다음 주 중에 영화를 보러 갈 거고요. 책이랑 영화도 보고 다음 주에 어땠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원래 박신영님 전시랑 프로젝트 헤일메리 영화도 나오면은 바로 보고 리뷰를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본의 아니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외출을 못해서 거의 끝날 무렵에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은 몸과 정신건강 잘 챙기시고요. 요즘 야외에 나가면 꽃들이 진짜 많잖아요. 최근에는 튤립이랑 철쭉이랑 라일락이랑 많이 피었더라고요. 너무 이쁜데요. 예쁜 꽃들 많이 보러 다니시고요. 다음 주에도 책 얘기 나눠요. 그럼 안녕.